여러분, 지금 이 순간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정부는 말합니다. 지금 환율 폭등은 관리가 가능한 변동성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약 30년 전인 1997년 우리 부모님들이 금반지를 꺼내들게 만들었던 그 차가운 겨울의 초입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제 위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훨씬 더 섬뜩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위기는 1997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급성 심정지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서서히 온몸의 장기가 망가져가는 말기암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병상에서 국가는 또다시 여러분의 자산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조용히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7년의 기만과 오늘날이 구조적 위기를 해부하고 왜 이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비트코인이 유일한 생존의 방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냉혹한 논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외국 투자자본의 공격이나 기업의 방만한 경영 탓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직전 1996년으로 시계를 조금만 더 돌려봅시다.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환상을 심어주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OECD 가입이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드디어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다며 대대적으로 자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이른바 세계화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는 은연중에 소비를 장려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수입 명품이 들어오고 이제는 좀 즐겨도 된다는 시그널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정부가 겉으로 화려한 선진국 간판을 다는 동안 안에서는 기업의 빚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관료들은 그 썩은 냄새를 모른 척 했습니다. 1997년 10월 나라가 부도나기 불과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경제가 절벽으로 달려가던 그 순간에도 당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강경식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에 김인호 경제수석도 거들었습니다. 위기설은 과장됐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OECD 가입국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다가오는 파국을 애써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이미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다. 당장 IMF로 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원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골든타임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겁니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은 나라가 망해간다는 사실을 참모의 보고가 아니라 저녁 9시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대한민국 호라는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와중에도 환율 1,000원을 지키겠다며 국민 몰래 260억 달러라는 피같은 외환 보유고를 시장에 쏟아부어 호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탈출할 때 챙겨가는 퇴직금이 되어버렸죠. 국가는 무능했고 기만적이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국민에게 마셔라 즐겨라 우리는 선진국이다라고 샴페인을 권했던 그들이 막상 나라가 망하자마자 태도를 싹 바꿨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무분별한 과소비와 해외여행이 위기를 불렀다. 자신들이 깔아준 판에서 춤을 췄던 국민들을 하루아침에 나라를 망친 과소비의 주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IMF 직전 정부가 보여준 위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통치술의 실체였습니다. 그렇다면 1997년과 오늘날 무엇이 그토록 다를까요? 1997년은 급성 심정지였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기업들이 빚을 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은행들은 단기로 외국채를 빌려 장기로 빌려주는 위험한 도박을 했습니다. 갑자기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니 피가 돌지 않아 심장이 멎은 겁니다. 치료법도 명확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IMF라는 제세 동기로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하고 썩은 살을 도려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V자 반등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만성 복합 장기 부전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기업이 빚을 많이 져서 생긴 게 아닙니다. 진짜 환자는 바로 국가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나라 빚은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났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돈을 쓸 곳은 많아집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재정지배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정부의 빚 부담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현상입니다. 이건 수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체질 자체가 망가진 겁니다. 1997년에는 달러가 없어서 문제였지만 오늘날은 원화의 가치가 녹아내려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 평생 모은 예금,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와 늘어나는 재정 적자 속에서 시납으로 휴지 조각으로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그 가면을 바꿔 쓰고 나타날 뿐이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의 자산을 어떻게 다루는지 1997년과 오늘날을 비교해보면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1998년에 금모으기 운동을 숭고한 희생이자 국난 극복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실려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감정을 걷어내고 냉혹한 데이터로 그날의 진실을 복귀해봅시다. 1998년 당시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300달러 미만, 무려 18년 만에 최저점이었습니다. 전 세계 금값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정부는 국민의 장롱을 열어 그 금을 시장에 내다 팔게 만든 겁니다. 가격을 비교해볼까요? 당시 금 한 돈의 시세는 약 6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세가 폭등하여 그때보다 약 1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만약 그때 국민들이 금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막대한 자산 가치는 고스란히 우리 가계의 부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가는 가장 쌀 때 국민의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을 헐값에 걷어들여 해외로 유출시켰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사상 최악의 국부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정부와 재벌 기업들이 싼 똥을 치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이 흥청망청 빌려 쓰다 갚지 못한 빚을 메우기 위해 위기와 아무 상관없는 국민들의 돌반지와 결혼반지를 급전으로 땡겨 쓴 것입니다. 국가가 저지른 정책 실패의 청구서를 국민의 죄책감과 애국심을 자극해 떠넘긴 고도로 기획된 국가 주도 애국 마케팅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을 봅시다. 지금 현재 정부는 28년 전과 유사하게 국민들의 자산을 정부의 과오를 막는 방패막이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훨씬 세련되고 보이지 않는 방법을 씁니다. 최근 정부가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입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등 환율 방어에 길이 막히자 정부는 결국 국민연금의 신용을 이용해 해외에서 외화채권, 즉 빚을 내오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상 연금 재원은 보험료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고 빚을 내는 건 불법입니다. 연금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죠. 그런데 정부는 이 안전장치를 부수기 위해 연금법 개정까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환율 방어에 실패한 무능한 정부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기획재정부의 환율 방어용 비상금 통장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노후 보장이지 환율 방어가 아닙니다. 만약 무리하게 채권을 발행했다가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합니다. 우린 또 이렇게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1997년에는 금이 있었고 달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금을 헐값에 가져갔고 달러는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만성적인 원화 가치 하락과 국가의 정교한 금융 통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내 돈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단언컨대 비트코인이 그 해답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그 성격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국가가 위기 때마다 반복해온 기만과 착취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물리적 강탈이 불가능한 재산권의 성역입니다. 1998년 금모으기 운동을 다시 복귀해봅시다. 금은 물리적 실체가 있습니다. 무겁고 숨기기 어렵고 이동하려면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애국심이라는 명분으로 여러분의 장롱을 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18년 만에 최저가의 금을 팔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실물 자산을 언제든 통제하고 심지어 시스템의 먹잇감으로 던져줄 수 있음을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머릿속 혹은 시드 문구 안에 존재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자산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이 국가의 물리적 통제권 밖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1997년처럼 국가가 여러분의 부를 헐값에 징발하려 할 때 비트코인은 그 어떤 물리력으로도 열 수 없는 디지털 금고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디지털 감시망을 뚫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오늘날 정부는 1997년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정부는 모든 송금 내역을 국세청과 한국은행이 실시간으로 들여보는 디지털 파놉티콘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화가치 하락을 피해 달러를 사서 해외로 보내려고 해도 국가는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언제든 그 길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 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뒤지며 자본 유출을 막으려 합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의 사유재산 처분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감시사회에서 비트코인은 검열 저항성을 가진 유일한 네트워크입니다. 은행의 허락도 정부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어디로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경의 문을 걸어 잠그고 원하라는 침몰하는 배에 여러분을 가두려 할 때 비트코인은 그 디지털 장벽을 무력화하고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셋째, 비트코인은 시스템의 무임승차를 거부하는 화폐적 방어입니다. 현재 정부는 환율 1,500원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신용으로 달러를 빌려 쓰려 합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의 총알바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나 각종 공적 자금을 건드리며 재정 실패를 메우려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빚을 내고 돈을 찍어내 여러분의 화폐 가치를 희석시키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이자 도둑질입니다. 1997년 정부가 외화 보유고를 탕진하며 거짓말을 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 2,100만 개로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든 그 어떤 독재자든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찍어내어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국가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손을 대고 원화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시스템을 연명하려 할 때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들의 실패한 시스템에 내 불을 태우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자 내 자산의 구매력을 스스로 지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1997년의 교훈은 국가는 위기 앞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며 오히려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연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당했습니다.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거짓말에 속았고 금을 모으자는 감성 파일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이미 우리 경제의 위기는 만성적이고 정부의 손길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환율을 막고 디지털 감시망으로 자본의 이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각자 도생,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해야 합니다. 낡은 원화 시스템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금은 방패였지만 무거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여러분의 부를 서서히 갉아먹을 때 비트코인은 그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나 온전한 나만의 경제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산은 정말로 당신 것입니까?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비트코인 영상 들고 올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